그동안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보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천장에서 음식 배달.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는 영화, 만화 영화는 봤었습니다. 뭐 비슷한 겁니까? 네, 이번엔 로봇을 이용한 내용인데요. 영상을 보시면요. 천장에서 분홍색 기계가 내려오더니 테이블에서 멈춥니다. 그 위엔 음식이 올려져 있는데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곳은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중국 베이징 올림픽의 프레스센터 식당 모습인데요. 음식을 주문하면 로봇이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하고 완성된 요리는 픽업대로 나오거나 천장에 설치된 서빙 레일을 통해 테이블에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달만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것도 다 로봇이 한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로봇 식당인 건데 저 비쌀 거 아니에요. 저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네, 중국은 인공지능과 5G 통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도 기술인데 중국 당국의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최근 텐진항에서 감염자가 급증했는데요.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서 전파 위험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선수들 말고는 관계자 외 말고는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아주 보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몸속에서 가위가 나왔다고요? 네, 이번엔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테이블 위에 낡고 녹슨 가위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 가위 바로 50대 여성 카툰 씨의 몸속에 20년 동안 들어있다가 나온 가위입니다. 20년이요? 네, 실제로 엑스레이 사진 속 허리 부분에 가위가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최근 극심한 보통으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수술용 가위가 뱃속에 들어가고 또 그거를 20년간 모를 수가 있죠? 네, 카툰 씨가 2002년에 담낭 수술을 받았는데 이때 수술 가위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통을 느꼈지만 당시 집도의가 수술 후에 나타나는 일방적인 증상이라고 말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지금까지 병원을 가도 진통제만 처방받는 바람에 몰랐다고 하는데 지난 월요일 수술을 진행했고 몸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엑스레이 찍는 게 다반사잖아요. 방글라데시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거대 웅덩이, 싱크홀입니까? 네, 영국 북부 썬덜랜드의 한 해안가에 거대 웅덩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넓게 펼쳐진 해안가 쪽 웅덩이가 보이시죠? 네네. 바닷물이 들어와 작은 파도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장관인데요. 네. 이 구멍의 정체 돌리네입니다. 돌리네는 싱크홀의 일종으로 석회암지대에서 볼 수 있는 함몰지입니다.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으면서 형성되는데 직경과 깊이는 1m에서 1000m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 돌리네는 18년 전만 해도 작은 구멍이었다가 점점 커지면서 지금은 너비가 12m나 된다고 하네요. 싱크홀이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그 고양시 마두역 사고 현장 그런 것만 생각나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 현상일 수도 있는 거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백신 얘기네요. 누가 또 놓는 척을 했습니까? 네, 이번에 이탈리아의 한 간호사가 백신을 놓는 척하고 뒷돈을 받아 챙겨 체포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한 간호사가 환자의 팔에 백신을 놔주는 듯 하더니 흰 통에 백신 주사액을 버립니다. 아이고. 그리고선 마치 접종을 완료한 것처럼 환자의 팔에 반창고까지 붙여줍니다. 아니 이탈리아에서는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서는 백신 기피 현상이 심각한가 봐요. 그런데 저렇게 백신을 맞은 척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이른바 안티백서, 백신 접종 반대론자들입니다. 이렇게 허위 접종 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최소 50명 정도 되고 간호사 일당은 약 2천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10일부터 슈퍼 그린 패스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백신을 맞지 않으면 대중교통이나 음식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한층 엄격해진 대책인데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패스 때문에 결국 범죄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도 보면은 이 백신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네, 캐나다 퀘벡주가 미접종자들에게 일종의 보건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Those who refuse to receive their first dose in the coming weeks will have to pay a new health contribution. 이런 방침이 공개되자 하루 만에 7,000명이나 백신 접종 예약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직 언제부터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과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개인 권리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결국 세금까지 동원이 되는 셈이 됐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어제 문제가 됐던 그 위문 편지 그거 관련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국군 장병에게 보내는 위문 편지에 조롱글을 담아 논란이 됐었죠. 네네. 학교 측이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행사의 본래 취지와 의미가 심하게 왜곡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국군 장병 위문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학교의 해명에도 한 서울 목동의 학원장이 앞으로 절대 해당 학교 학생은 가르치지 않겠다고 밝혀 다시 논란입니다. 학교 수준을 잘 봤다면서 해당 학교 재학생들을 모두 퇴원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 학원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더라고요.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근데 문제는 모든 학생이 다 저렇게 쓴 건 아니잖아요. 논란도 있고 반란도 있지 않을까요? 네, 누리꾼들 사이에선 위문 편지 하나만 보고 애꿎은 학생들을 내쫓는 게 교육자가 맞냐는 부정적인 의견과 학원장의 소신이라며 결정을 두둔하는 입장으로 나뉘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학원장은 문제된 학생들만 그렇게 편지를 작성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면서 본인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며 오히려 입장을 굳혔습니다. 학생들 신상 정보 유출 등 여러 가지 2차 피해까지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논란이 끊질 않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빅뉴스 우리 김보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